새로 만든 힐링가족 채널에서 저희 아버지께서 지금 일본에 여행 주신 영상을 오늘 올렸어요. 그것도 한번 시간 될 때 봐주세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경 무역 정책으로 1970년대 미국을 괴롭혔던 성장 둔화 속에 물가는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오늘 보도했는데요.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의 경제학자들과 전문가들은 무역전쟁과 징벌적 관세에 대한 전망이 미국 성장의 그림자를 드리우면서 최근 몇 주 동안 투자자들의 우려가 주요 위험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됐었지만 자산 관리에 위협을 댈 정도는 아니었는데요. 스태그플레이션의 핵심 요소인 물가의 경우 1월 소비자 물가가 2023년 8월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월간 상승해서 연간 물가 상승률이 3%에 이르렀다고 로이터는 보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 열린 연방준비제도의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에서 위원들은 경제에 미칠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우려하며 기준금리 변동에 신중한 접근을 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기도 했습니다. 19일 공개된 지난 1월 FOMC 의사록은 참석위원들이 올해 물가 상승 가능성을 지적하며 목표금리를 변경하지 않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로이터는 또 다른 요소인 미국 경제 성장은 정체되고 트럼프의 관세가 물가 압력을 가중시켜서 성장 규모를 축소시킬 수 있다고 위협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시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경로 역시 주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일로 예정된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에 대한 25% 관세 발표 시기가 3월로 앞당겨질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목재, 임업 관련 수입품 관세도 새로 거론하면서 관세율은 아마도 25%라고 밝혔습니다. 시장은 아직까지 큰 동요는 없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관망하는 모습입니다. BNP 파리바 에셋 매니지먼트의 앤드류 크레이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으로 미국이 잠재적으로 공급 쇼크를 일으켜서 미국의 성장과 디스인플레이션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본다며 우리는 페드가 스태그플레이션 시나리오에서 정책 금리를 완화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페드 위원회 공개 발언은 오늘도 이어졌는데요.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이날 시카고에서 열린 행사에서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지수는 좋지는 않지만 소비자 물가지수 CPI 수치만큼 정신이 번쩍 들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1월 CPI는 전년 동기 대비 3% 상승해서 직전월 수치와 전망치를 각각 웃돌며 인플레이션 반등 우려를 키웠습니다. 굴스비 총재는 다만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향후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공개된 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은 페드가 인플레이션 추가 하락 시까지 금리 인하를 보류할 것이란 점을 시사했는데요. 현재 시장은 페드가 올해 내내 금리를 동결하거나 아니면 한 차례만 인하한 가능성을 50%가량 반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나오고 있음에도 트럼프가 이런 거를 과연 신경 쓸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단기적인 악재에 상관없이 그대로 1기 때 못했던 정책들을 2기에는 더 강하게 밀어붙일 전망이라 단기적으로 관세 전쟁에서 감당해야 할 리스크나 여론의 움직임에도 크게 신경 안 쓰겠죠. 지금 같은 이런 시장에서 가장 불안한 리스크는 바로 트럼프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팔란티어 봅니다. 알렉산더 카프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 최고 경영자는 새로운 주식 매각 계획을 채택하고 기존 계획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19일 배런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카프는 새로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규정 거래 계획을 도입했으며 이를 통해서 올해 9월 12일까지 자사주를 최대 997만 5천 주를 매도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동시에 지난 2023년 12월에 도입한 기존 거래 계획은 취소했습니다. 기존 계획은 최대 4,890만 주의 자사주를 매각을 허용했었습니다. 거래 계획은 내부자가 미공개 정보를 보유하는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사전에 설정된 조건에 따라서 자동으로 주식을 매도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최근에 팔란티어의 주가가 123달러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카프 CEO의 신규 거래 계획은 최대 12억 3천만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각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미국 주식 거래 시간 이야기인데요.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 거래 시간이 22시간으로 늘어나면서 미 주간 거래 재개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지난 11일 뉴욕 증권거래소 일간 거래 시간을 현행 16시간에서 22시간으로 연장하는 안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는 다음 달 13일 국내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컨퍼런스를 열고 거래 제휴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거래 시간을 연장을 승인하면서 뉴욕 증권거래소는 미국 동부 시간 기준 오전 1시 30분,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후 2시 30분에 개장 전 거래를 시작해서 오후 11시 30분,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2시 30분에 시간 외 거래가 끝납니다. 한국 투자자는 낮 12시 반부터 오후 2시 반까지 2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대에 거래가 가능해지는 셈인데요. 기존엔 개장 전 거래와 시간 외 거래를 포함해서 오전 4시부터 오후 8시, 한국 시간으로는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운영했었습니다. 정규 거래소인 뉴욕 증권거래소 거래 시간 연장이 확정되면서 지난해 8월 이후 반년째 중단된 미국 주간 거래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앞서 국내 19개 증권사는 미 대체 거래소 블루오션의 시스템 장애로 총 9만여 개, 6,300억 원 규모의 거래가 일괄 취소되자 거래를 중단한 바 있습니다. 저도 이날 진짜 기억이 나는데요. 이때가 이제 8월 초 미국 경기 침체 폭락으로 그 8월 5일이 피크였죠. 엔비디아 90달러에 샀다고 엄청 좋아했던 사람들 많았는데 갑자기 그날 저녁에 거래가 취소됐다고 해서 정말 황당한 경험들이 있었죠. 국내 한 증권사 관계자는 아직 2차 인가를 앞둔 정규거래소 24 익스체인지보다 뉴욕 증권거래소의 미국 주간거래 시작 속도가 더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보다 안전성이 높은 정규거래소가 한국 증시에 진입하게 되면 미국 주간거래 재개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내 상황 잠깐 봅니다. 중국이 이르면 5월에 한한령, 한류 금지령이죠. 이것을 해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며 향후 미디어, 엔터 등의 관련 수혜주가 국내 주식시장을 끌어올리는 하나의 효자템이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외교 소식통 등에 따르면 중국의 에이펙 정상회의 준비기구인 중국 아태 협력 중심이 이르면 다음 달 한국의 문화사절단을 파견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아태 협력 중심은 올해와 내년에 각각 한국과 중국에서 연이어 열리는 에이펙 회의를 앞두고 양국 간 교류 증진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를 계기로 한한령이 풀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으로 2017년 한한령을 내린 지 무려 8여년 만인데요. 그간 드라마, 영화, 게임, K-팝 공연 등을 한국 콘텐츠의 중국 수출을 위해서는 중국 당국의 심의나 허가를 받아야 해서 수출 피해가 컸었는데요. 한한령이 해제되면 국내 관련 산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미디어, 엔터 산업, 의류, 화장품, 식품 등 소비자 산업의 회복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증시 브리핑 이것으로 마칩니다. 다음 영상은 힐링 여행자님의 영상으로 이어집니다. 힐링 가족 여러분, 성공투자 파이팅!